자, 우리가 오늘 배울 과목은 현대인의 건강 제5과. 우리 교재가 전체가 이제 10과까지 있는데 이제 중간 네, 와 있어요. 지금 제1장 성인병과 식이섬유. 성인병은 성인들이 걸리는 병. 이 성인은 베트남에서는 몇 살부터가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19세, 18세 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죠. 근데 뭐 그런 거보다는 법적인 성인보다는 이제 뭐 한 50대 이상, 5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18살, 19살들이 걸리는 병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뭐 성인병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챕터에서는, 이 과에서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학습 목표는 성인병, 영양소 등 건강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힌다. 건강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힌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졸업을 하시고 통번역 혹시 이런 쪽에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의료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무슨 의료 관광 이런 게 있어요. 의료 관광. 실제로는 뭐 관광한다는 것보다는 한국의 어떤 그 의료 기술이나 이런 쪽을 예 와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가끔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사람들이 온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거든요. 환자와 그걸 치료하는 의사 사이에 의사소통. 의사 뜻, 이 마지막 의사는 뜻이고 앞에 거는 이제 메디컬 닥터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또 한국에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의사들이 의사 이제 자격 시험을 볼 때 언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지만 한국 의사들도 언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까지 이제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교에서 나왔으면 시험을 면제해줘요. 한국의 의대 졸업생들은 시험 볼 때 그냥 한국어는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서 의대를 다녔다. 만약에 여러분 저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의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 의사 시험을 보려고 해? 그러면 반드시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만큼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그 의료 쪽의 의사소통보다는 그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와 건강 관련된 문제들을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글의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 어느 과에서나 다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인병과 식이섬유에 대한 설명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식이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으로는 성인병과 식이섬유를 주제로 해서 문법 및 표현은 뭐뭐 하곤 한다, 무엇 의로써, 무엇 을 겸, 무엇 할 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읽기 활동으로서는 성인병과 식이섬유에 대한 설명의 글을 읽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이 이제 쓰기죠. 쓰기에 있어서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런데 수면 이거는 동어미어가 많죠. 수면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의 표면을 수면이라고 그래요. 물수자에 얼굴면자 써가지고 수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면은 그게 아니고 잠자는 걸 말하죠. 잠자는 것. 수면, 잠자는 걸 말합니다. 학습 목표는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건강 상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드러난 한 단락의 글을 쓸 수 있다. 이 건강과 연결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글을 쓴다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앞에 인은 원인을 뜻하고 뒤에 과는 결과를 뜻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모든 일은 원인이 다 있죠. 모든 일은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에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졸면서 운전했다. 졸음운전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했는데 사고가 났어.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은 것이 바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학습 내용으로는 수면의 효과를 주제로 해서 수면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잠자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문법 및 표현은 이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우고, 쓰기 활동으로서는 이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쓰기, 건강 상식에 대한 한 단락의 글쓰기.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읽기로서 성인병과 식이섬유. 자, 교과서를 보시면은 현대인이 자주 걸리는 성인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을 읽고 어떤 병에 대한 설명인지 찾아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성인병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성인병, 이건 그냥 법적인 성인들이 가지는 병이 아니고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 자, 거기에는 이런 병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어떤 병들이냐? 첫째는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 당뇨병이라는 게 있고, 고혈압, 심장병, 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혈관과 관련된 병이 많아요. 혈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핏줄이라고도 합니다. 핏줄이란 말은 한국 고유어로만 된 말이고, 한자어로 쓰면 혈관. 혈은 피라는 말이고, 관은 이 구멍이 뚫려 있는 호스, 이런 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그 피 속에 이제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피가 온몸을 다 돌아다니면서 몸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하는데, 그 피 속에 설탕 성분, 그 피 속에 설탕 성분이 많으면 그거를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고혈압. 그 고혈압은 혈관 속에 이게 피가 흘러가는데, 그 혈관에 가해지는 피가 이를테면 피가 양이 많아지면 혈관이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고혈압. 그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생기기도 해요. 혈관이 줄어들어서. 그럼 피의 양은 같은데 혈관이 줄어드니까 압력이 더 세지는 것이죠. 그게 고혈압, 높은 혈압. 여러분 혈압 건강 검진하면 병원에 가면 혈압부터 재잖아요. 여기 팔목에다가 이렇게 혈압부터 재죠. 그 다음에 심장병. 심장병은 심장에 생기는 병. 심장은 뭐 하는 기관이죠.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또 온몸을 거쳐온 피를 받아들이고, 피를 순환을 시키는 병이죠. 기관이죠. 근데 거기에 병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병은 이제 선천적인 그 심장병도 있는데,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심장병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도 이 뇌 머릿속에 있는 그 기관이죠. 브레인, 영어로 브레인 그러는데 거기에 그 피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죠. 머릿속에, 뇌에. 그런데 거기에 피가 어디 혈관 속에서 다른 것이 피가 흘러가는 걸 막아줘요. 막거나 아니면 혈압이 막 높아져 가지고 뇌 혈관이 약하니까 거기가 터져 피가 새. 이제 이런 것들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출혈이 있고 뇌익혈이 있고 뇌일혈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뇌졸중이라고 하고 이제 뇌졸중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는 이제 중풍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조금 뇌졸중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몸의 한쪽이 마비가 돼서 걸음을 잘 못 걷거나 말을 좀 잘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암은 뭐 이건 신체 어느 부위나 다 생기는 거죠. 예. 암 세포가 생겨나거나 해서 생기는 건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제 무서운 질환이죠. 이렇게 몸속에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돼요. 옮겨가기도 해요. 옮겨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암에 걸리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병명이 이제 한국 그 신문이나 뭐 한국 사람들의 일상 언어 가운데 방송이나 한국 사람이 보통 언어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는 말들인데 그 잘못 쓰이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 뇌졸중이라는 말을 한동안 뇌졸증이라고 하는 식으로 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의사들이 이건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병들이 성인병 이제 노화로 인한 성인병이 맞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느냐 이 교과서에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하나씩 한번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뇌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몸이 마비될 수 있다. 마비된다는 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여기 뇌란 말이 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뇌졸중이죠. 뇌졸중. 아까 얘기한 대로 뇌 속에 굉장히 많이 그 실핏줄도 많이 있고 핏줄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하나가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의식을 잃으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쓰러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더라도 몸이 마비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를 흔히 한국에서 옛날에는 중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더라도 그 일정한 시간 이내 뭐 24시간이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자, 두 번째는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손상된다. 혈관과 관련된 질병은 아까 고혈압이라고 했죠. 고혈압. 혈압이 계속 높아서 혈압이 높다. 높을 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공부를 할 때는 사실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언어적 힌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죠. 혈압이 높은 것은 뭐 피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또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 이물질이 많이 혈관에 생겨가지고 이게 핏줄이 좁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막히면은 심장 근처에서 막히면 그건 심장병이겠죠. 뇌, 심장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두통은 머리가 아픈 질병. 머리가 막 아파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숨 쉬는 것.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한 합병증,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합병증. 그러니까 A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B라는 질병이 더 생겨. 그게 A와 B가 합해서 생긴다. 그래서 합병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병증.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좋지 않아 생긴다. 인슐린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외래어죠. 인슐린은 인간의 사람이 췌장이라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그래가지고 이게 피 속에 있는 당분을 조절을 해줘요. 당분을 조절해 주는데 그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좋지 않으면 무슨 병이 생기냐? 아까 당분이라고 했으니까 당뇨병에.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소변, 오줌이죠, 오줌. 오줌으로 당이 배출돼요. 당뇨가 그 말이에요. 당뇨, 설탕, 오줌 그런 뜻입니다. 당이 배출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악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살 뭉치. 종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이 턱에 이렇게 혹이라고 하죠. 혹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피부 겉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몸속에도 그런 게 혹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수술해서 없애면 된다. 뭐 그런 혹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혹이 바로 암이 있죠. 암은 그것만 없앤다고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전염성도 옮겨가는 것도 강하고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해요. 악성. 그럼 악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선악 할 때 그 악이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선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성 종양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양성 종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성 종양. 양성 종양할 때 그 양자는 선량하다 할 때 그 양자예요. 선량하다는 양자. 뭐 모든 종양이 그렇게 선량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게 몸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 몸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거를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그래서 이 암을 진단할 때는 첫째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뭐 CT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몸속에 그런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혹이 보이면 뭘 하냐면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걸 해요. 이렇게 몸속에 주사바늘 집어넣어 가지고 그 종양 부분에 세포를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암으로 생긴 종양인지 그냥 일반 종양인지를 조사를 해봐서 뭐 일반 종양이다 그러면 그것은 양성 종양이고 그렇지 않고 악성 종양이다 그러면 종양을 없애야 되겠죠. 예. 이제 수술을 하거나 또 어떤 화학적인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병이 맞고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림은 너무 젊은 첫 번째 그림이나 마지막 그림이 젊은 사람들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뭘 나타내느냐 하는 걸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네모처럼 뭐가 있는데 그게 뱃속에 있는 어떤 그림을 나타내요.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런 우리 몸의 배 안쪽에 뱃속에 들어있는 기관 내장 안에 들어있는 기관을 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장.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 한국 고유어로는 큰 창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창자. 대장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좀 작은 창자 그렇죠. 작은 창자 그래서 소장. 대장, 소장. 그래서 대장 처음 시작은 소장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몸을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항문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대변이 배출이 되는 곳이죠.
이 대장의 기능은 뭘까요? 대장의 기능. 주요한 기능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를 시키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을 여기 대장에서 흡수를 하고 이게 주름이 져 있는데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이 주름들이 움직이면서 그 변을 밖으로 밀어내는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그림은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뒷목을 잡고 하고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충격을 갑자기 받아. 뭐 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색시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럴 때 이렇게 뒷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죠. 이게 이제 뭐 고혈압도 관련이 돼 있고 뇌졸중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은 뭐 젊은 사람이지만 다리가 부들부들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건. 예.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사람 경우는 손의 위치로 볼 때 심장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심장. 예. 심장하고 그렇게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들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한국어 공부가 아니라 무슨 그 의료 상식을 배우는 시간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노화는 몸의 기능들이 조금씩 이렇게 저하가 되는 거죠. 몸의 기능이 저하가 돼. 내려가. 젊을 때는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는데 나이 들면 기능이 좀 떨어져. 그리고 이제 세포 같은 것도 죽고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잘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질병이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요. 뭐 어떤 의사들은 모든 병에는 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뇨병이면 아들도 당뇨병. 아버지가 고혈압이면 아들도 고혈압.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면 아들도 그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영화 배우 있잖아요. 이 배우는 그 유방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유방을 다 절제를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제 성형 수술도 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집안에 그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여성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렸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유방만 걸리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전에 그 암의 요인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또 사실 크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그럴까? 내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좀 있는 사람인데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인슐린이 그걸 다 처리를 못해. 인슐린의 뭐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일찍부터 걸리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나도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데 한국 사람 중에 20%가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 중에 20%. 이거 이제 그래서 당뇨병은 옛날에는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옛날하고 한국이 지금하고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 당뇨병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의 원인은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그 사람이 먹는 것과 관련이 크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걸 얘기를 해요.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섬유의 한 종류인데 섬유라고 하는 건 뭐죠? 섬유. 생물체의 몸을 이루는 가늘고 긴 실 모양의 물질 또는 그것으로 만든 직물, 천연섬유와 합성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 옷감이 다 이게 섬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로 짰잖아요. 근데 이 옷감이 어떤 것은 천연섬유로만 된 게 있어요. 특히 내복 같은 거. 내복 같은 것은 면이라고 하죠. 목화라는 그 식물 꽃에서 솜을 따가지고 그 솜에서 실을 만들어서 그 실 가지고 짜요. 그게 천연섬유죠. 그 다음에 뭐 양털로 만든 옷들 그런 것도 다 천연섬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너무 비싸고 또 면 같은 것은 잘 떨어지기도 해요. 쉽게 낡아. 그러니까 이제 면 비슷하지만 화학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합성섬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옷을 보면은 그 옷이 이제 여기에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표시가 나와. 그러면 혼용유리라고 해가지고 나이론이 몇 퍼센트, 폴리에스터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모라는 거는 이제 천연 섬유인데요. 양털이죠, 양털. 그 다음에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캐시미어 같은 그런 모 쓰면 제일 좋죠. 따뜻하고 좋은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되 또 이 옷을 오래 입기가 어려워요. 뭐 늘어나기도 하고 쉽게 이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섬유입니다. 섬유. 그런데 그 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무슨 뭐 양털이나 뭐 목화의 꽃이나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체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생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도 다 이 섬유라는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있고 어떤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음식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것이 달고 맛있어요. 먹기도 부드럽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성인병들과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자, 다음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 교과서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특히 대장 질환, 한국 고유어로는 큰 창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대장 질환이 급속히 질환은 병입니다. 병. 급속히 증가한다. 그래서 대장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변비, 또 과민성 대장 질환, 이걸 이제 의학계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죠. 대장암, 암에 생겨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여기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해가지고 암 검사를 많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대장이 깨끗한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요. 하다가 무슨 조그마한 혹이 하나 발견됐다. 아까 그 혹을 뭐라고 그랬죠? 종양. 그러면 그거를 그 카메라에 달린 무슨 고리 같은 걸로 잘라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서 그게 안 좋은 악성인지 뭐 아니면 양성인지를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장 질환의 첫 번째가 이제 변비. 이 변비는 뭐 그렇게 병이라고까지는 안 되지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변비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또 다른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이 증상이 뭐냐면 만족스럽지 못한 배변. 이 배변은 변을 보는 것. 변을 본다. 가장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 똥을 싼다 그러죠. 한국에서 똥을 싼다. 오줌을 싼다. 똥을 싼다. 근데 똥을 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똥을 싸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 대장에 그 대변이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어 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게 밑으로 안 내려와. 그런 것이 이제 이 변비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섬유질 섭취의 감소라는 것이 여기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섬유질 섭취. 그런데 대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변이 잘 배출되게 해주는 중요한 그 물질이 뭐냐면 바로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섬유질.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섬유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활동하는 미세균들이 있어요. 미세균. 근데 그 균이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균도 있고 몸에 좋은 균도 있는데 몸에 좋은 균은 이 배변 활동을 잘 하게 해주는 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구르트 베트남 말로는 요거트를 뭐라고 하나? 예. 슈아 슈아 그러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장에서 그 균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요거트 많이 먹으면 확실히 배변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거트에다가 어떤 요거트는 섬유질을 첨가를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파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식사량의 감소. 흔히 이제 다이어트 그러면 식사를 적게 줄이잖아요. 줄이니까 섭취를 적게 하니까 너무 변의 양이 작아.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질환. 사실 이 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먹으면 입에서 이렇게 씹어줘요. 씹어서 잘게 부수죠. 잘게 부수면서 침하고 섞여. 소화액이죠. 침은 소화액. 그래가지고 목구멍을 통해서 이게 식도로 내려가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위가 있어요. 위가 있어서 이제 한국 아주 좀 비속어로 말하면 밥통이라고도 하는 밥통. 밥통으로 그게 들어가. 그럼 위에서 또 소화액이 나오고 움직여. 막 이렇게 섞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뭐 또 다른 기관이 좀 있지만 십이지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요. 소장에서는 그게 길게 그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장으로 오면서부터는 거기서는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해요. 이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소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 이게 이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소화를 시키고 싶다 해야 그때 위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자동으로 위가 움직여요. 씹는 거는 내 마음대로 씹을 수가 있겠지.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안 씹을 수 있겠죠. 안 삼킬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삼킨 이후에는 몸이 알아서 하는데 이 몸이 알아서 할 때 그 컨트롤을 사실은 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뇌에서 좀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이제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질환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소화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하고 한번 연결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민성 대장 질환이라는 게 생겨요. 이 과민성이라는 것은 과민하다, 센시티브하다 그런 거예요. 아주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이제 여름 한국에서는 여름철에 뭐 이렇게 아이스 워터 찬물을 마시면은 몸속에 이게 들어가서 점점 체온에 의해서 이게 데워지거든요. 물이 데워지는데 찬물을 많이 벌컥 많이 마시면 이게 데워지질 않고 이제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에서 찬 것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 먹은 다음에 바로 그냥 설사를 하는 거죠. 또 배가 아파, 복통, 배가 아파요. 설사,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을 하는 거 설사죠. 복부 팽만감, 음식에서 가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막 배가 불러오르는 느낌. 그 심지어는 이제 그게 좀 지나치면 여기 나오는데 혈변이라는 것도 있어요. 혈변. 변을 봤는데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막 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보지 말고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것은 그렇게 혈변이 나올 수가 있고 급격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얘기, 소장이. 그 다음에 복통, 배가 아프고 복부에 이상 물질이 만져지면 이게 혹이 있으면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만져보면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만져볼 때 여기 이상한 거 있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촉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뭐죠? 초음파로 볼 수도 있고 CT나 MRI로 볼 수도 있지만 옛날 의사들은 그런 거 없을 때는 다 손으로 이렇게 촉진 만져봐서 알았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경우를 조금 얘기하자면 내가 만으로 26살 때 혈변을 봤어요.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내가 다른 이유는 없는데 혈변이 나오는 이유를 스스로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때가 내가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 봤거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잘 봤어요. 시험은 잘 봤는데 걱정이 많이 되잖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대학교 여기 호치민 인사대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될까 말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더니 드디어는 혈변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과 정신적인 관계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가지고 내가 아는 그 정신과 의사 한 분은 배 아프다 그러면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 이런 걸 줘요. 소화제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정신적인 건 잘 치료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경안정제를 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또 마음이 편하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돼요. 걱정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오래 안 되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소화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되는데 병원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소화가 안 될까? 그러면 그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걱정을 날려버려야죠. 걱정을 어떻게 날려버릴 수가 있을까? 개인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 정신과 의사하고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자기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가 지금. 그 걱정을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얘기하잖아요. 심리적 요인. 예. 그럼 소화가 자꾸 안 돼. 예. 육류는 고기류, 고기 육자예요. 육류 그렇게 읽어요. 뒤에 리을이 있으니까 기역 리을은 앞에 기역을 동그라미 이응으로 만들어줘요. 육류 그렇게 읽습니다. 그다음에 고지방, 지방이 많은 거예요. 지방이 뭘까요? 지방이 지방이란 말이 베트남어 사전을 보는데 이게 다이어 한자 표시가 돼 있으면 좋으련만 한자 표시가 안 돼 있네. 아, 여기에 나오네. 아, 뭐,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이게 이제 지방이죠, 지방. 지방이 많은 거. 어떤 음식에 지방이 많은가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지방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서양 사람들은 원래 저 삼겹살 부분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 이제 베이컨 같은 걸 만들어 먹거나 하는데 그대로는 안 먹는데 한국에서는 하도 고기를 못 먹다 보니까 어느 부위라도 다 먹을 수 있게 요리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삼겹살이 소주하고 해서 제일 그 유명한 한국 음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 장에는 좋지 않다는 기름기가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은 원인이 뭐냐면 유전적인 원인. 아까 얘기했죠. 유전적인 원인. 부모가 암일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암의 유전인자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서구화된 식생활. 이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좀 문제죠. 서구화된 식생활. 이 서구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여기 가운데 그림에 이 텍스트 중에 두 번째 텍스트에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이 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동양 쪽에서는 원래 고기를 많이 안 먹고 식물성 그 음식들을 많이 먹었단 말이죠. 한국에서 고기를 먹는 날은 어느 때 먹느냐? 명절 때.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생일날 이런 때나 먹었지. 내가 어렸을 때도 고기를 가서 아무 때나 사 먹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 한국 유명한 그 비빔밥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비빔밥인데 요새는 육회 비빔밥이라고 고기를 다 불고기로 하든지 육회를 넣든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먹질 않았어요. 고기를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으니까 이제 고기 한번 먹을 때 너무 좋다, 잘 먹고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 막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게 서구화된 식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위주로 먹거든요. 스테이크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식물성 식재료의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또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성인병 이런 성인병들이 나타나고 특히 대장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